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이제 새해 초반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음. 궁금한데요. 저는 2026년의 테마를 실행으로 잡았던 만큼 1월 음. 1일부터 되게 부지런히 살고 있어요. 아유, 대단하다. 음. 아침에 원래 뭐 늦잠을 자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막 계속 8시 반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아까운 느낌이 들어서 좀 한 2 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벌기로 하고 그걸 또 하고 있고, 음. 병렬 독서를 좀 올해 많이 해 볼까 생각해서 여러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그런 어. 것들도 잘 되고 있어서 이게 낮에 피곤하기도 하고 사실 6시 반 이면 해가 뜨기 전이니까 좀 졸기도 하는데 그래도 음. 기분은 좋은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새해를 보내고 계시군요. 음. 음. 하나님 어떠신가요? 음. 저도 이제 2026 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주제가 2026 년의 포부였잖아요. 그래서 음.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2026 년을 계획해 보고 목표를 정하고 요런 거를 쪼끔 신경 썼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치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에게 실은 2026 년도는 3 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2025 년도가 끝나지 않긴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살지 요런 걸 좀 다짐해 보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2026 년이 시작이 되면서 다들 이제 이 새해 목표를 잘 달려가고 있으신 분도 있고 작심삼일했다가 또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돈 관리입니다. 음. 토크토랑에서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새해가 되면 돈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새해 목표로도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근데 보통 사실 돈 얘기를 할 때 재테크를 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음. 어 자산을 불리는 투자로서 재테크가 아니라 오늘은 좀 돈 전체를 관리하는 이야기에 집중해 볼까 해요. 음.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을 잘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게 음. 오늘 토크토랑에서 좀 이야기하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돈인 만큼 재테크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하겠지만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토크토랑은 또 저희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음.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또 대표적인 이 분야의 알못이거든요. 돈 관리 음. 진짜 저랑 인연이 없는 이런 단어인데 저는 나름 샌님은 약간 투자의 중요성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엄청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진 않지만 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똑소리 나게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오늘은 약간 배우는 마음으로 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피타이저는 마라샹궈입니다. 음. 어 동갈리인데 왜 갑자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어 돈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갖고 있는 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기준으로 그 '돈을 좀 지키는 음식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냉철 메뉴겠다.' 뭘 음. 사거나 외식하지 않고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해 먹을 수 있는 메뉴? 근데 음. 제가 정말 자주 해 먹는 냉털 메뉴가 바로 마라샹궈라서 이걸 음. 준비했습니다. 저는 마라샹궈가 냉털 메뉴가 될 수 있다는 게 쪼끔 놀라운데요. 실은 음. 저한테 마라샹궈는 배달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음. 왜 그 "돈 아끼는 데는 배달 음식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듣잖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돈갈리 이거랑 마라샹궈는 진짜 먼 메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라샹궈가 냉털로 된다면 당연히 너무 주제랑 잘 어울리는 에피타이저가 될 것 같습니다. 음. 이 마라탕과 마라샹궈가 잠깐 유행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배달이나 외식으로 먹기에는 가성비도 좀 아쉽고, 저는 맞아요. 한 4년 전에 지금 동네로 이사 온 뒤에는 여기는 막 음. 맛있는 데도 좀 없어 가지고 음. 늘 집에서 해 먹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마라샹궈는 '아 내일 해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재료를 산다기보다는 그냥 집에 있는 재료들을 보니 '어 마라샹궈 해 먹어야겠다.' 요렇게 생각하고 해 먹는 어. 음식이고, 음. 소스 하나만 있으면 진짜 그냥 뚝딱 해낼 수 있어서 간단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 기름 때문에 칼로리는 높지만 음. 탄수화물을 되게 안 먹을 수 있는 메뉴라서 또 맞아요. 되게 좋은, 저도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음. 메뉴입니다. 몸 음. 관리도 사실 마라샹궈만큼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에피타이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음. 아니 뚝딱 한다는 게 저는 약간 이렇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래요. 야채를 실은 양념으로 볶는 음식인 거잖아요. 음. 뭐 야채를 볶는다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양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양념도 사실 그 마라샹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양념 재료를 사서 직접 배합을 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시판 마라샹궈 소스를 잔뜩 사 놓고 쓰고 있거든요. 소스라고 하는 게 있구나. 네. 한 팩에 한 2-3천 원 정도 그냥 음. 사는데, 그냥저냥 하는 식당보다 훨씬 맛있어서 진짜 음. 가성비 최고의 집밥 메뉴라고 생각하고, 음.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해 먹다 보니까 이젠 진짜 간단한 조리법을 찾아서 그냥 어. 물을 끓인 다음에 네. 시간차만 좀 둬서, 그 재료에 따라서 금방 익는 재료와 그렇지 않은 게 있으니까 응. 그 끓는 물에 재료를 그냥 다 데쳐내고, 응. 그다음에 그냥 그 물을 뺀 재료에 소스만 볶아서 아. 정말 라면처럼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저도 이제 이 소스 하나만 있으면 정말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겠다 싶고 실은 마라샹궈가 막 그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없잖아요. 음. 근데 이거를 집에서 물론 소스에 기름이 많긴 하겠지만 음. 집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나름 '건강하게 먹을 수도 있겠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음.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음. 마구 들어서 저도 '마라샹궈 소스를 꼭 사 놔야겠다.' 요렇게 다짐하게 되는 디저트인 것 같습니다. 돈 관리 에피타이저인데 뭔가 돈을 쓰게 만드는 거긴 하지만 음. 더 큰 소비를 막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앞으로 배달시켜 먹는 마라샹궈는 줄겠죠. 예. 음. 추천합니다. 음. 곁들이는 술로는 고량주 하이볼을 준비했는데요. 음. 마라 소스가 중식이기도 하고 또 이 얼얼한 매운맛이 있는 음식이니까 좀 음. 향긋하게 입을 씻어주는 술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고량주 하이볼은 진짜 고량주만 있으면, 탄산수나 토닉워터만 있으면 집에서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칵테일이기도 하고요. 음. 약간 샌님은 이렇게 음식이랑 술이랑 의미를 연결해서 이렇게 술 마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음. 의미에서 뭐 고량주 하이볼 마라샹궈랑 너무 찰떡인 궁합인 것 같고 뭐 맛이야. 뭐 안주가 마라샹궈인데 뭔들 안 맛있겠습니까. 게다가 하이볼이라면 도수도 높지 않으니까 약간 음료수처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긋하게 입을 씻어줄 수 있게 이렇게 꿀깍꿀깍 잘 넘겨서 마시면 약간 그날 있었던 안 좋은 일까지 다 이렇게 씻겨 내려갈 것 같고 실은 이거 되게 간단하고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음. 얘기했던 마라샹궈도 그렇고. 그래서 돈 관리에도 굉장히 좋겠다. 어디 나가서 기분을 푸는 것보다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기분을 풀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절약이고 돈 관리겠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음.
좋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만든 마라샹궈에 고량주 하이볼 칵테일 한 잔과 함께 메인으로 돈 관리 얘기를 좀 해 볼게요. 네. 오늘 주제를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돈 관리라는 걸 나가고 또 들어오는 그런 돈을 관리하는 거, 잘 관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음. 이게 수입과 지출이라는 큰 두 개의 파이프가 있을 거고 음. 그 사이에 남아 있는 돈들을 보통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겠죠. 근데 자산이 마이너스면 이제 빚이 되는 거고. 음. 근데 사실 "돈 관리 어떻게 하세요?" 뭐 "돈 관리 잘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얘 돈 관리 되게 잘하잖아."라고 얘기할 때는 거의 재테크 얘기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막 투자 수익률이 어떻다든지 뭐가 어떻게 올랐다든지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됐다 막 이런 얘기들. 근데 저는 사회초년생 때 그때가 아마 다들 그 돈에 가장 관심이 많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 음. 그때 저는 재테크에는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 음. 약간 맞아요. 요행 같은 느낌도 있었고 맞아요. 좀 성실하지 않게 돈을 맞아요. 얻는 그런 느낌? 어. 그리고 막 저는 처음 신입사원 때 멘토였던 분이 부동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음. 그게 너무 지긋지긋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 커피 마실 때마다 막 "지금 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빚을 내서 뭘 한다?' 이게 진짜 너무 싫다는 생각도 있었고 맞아요. 약간 열심히 일해서 버는 수입이 제일 좋은 수입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음. 근데 그때부터 사실 관심이 많고 막 눈빛이 비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위에 보면 꼭. 그렇죠. 음. 막 되게 부지런히 알아보고 주말마다 막 임장 부동산 막 보러 다니고. 음. 근데 막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막 '엄청 큰돈을 벌고 싶다. 돈을 막 빨리 불리고 싶다.' 이런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막 따라하고 싶거나 "뭔데, 뭔데?"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시작은 참 '돈 관리나 돈이랑 되게 멀게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있는데 음. 하나님은 돈 관리 잘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아마 샌님보다도 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특히 그 재테크에 관련해서는 약간 포비아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좀 싫었어요. 그 어. 인식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저도 샌님하고 좀 비슷하게 사회 초년생 때 특히 제가 싫어하는 선배분들 '이 사람은 진짜 저렇게는 나는 어른 되지 말아야지.' 이런 선배들 꼭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선배분들이 꼭 그렇게 만나면 부동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어. 특히 정말 한심하다 막 이런 선배 중에 업무 중에 업무 안 하고 계속 주식을 보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음. 옆에서 너무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야. 저 사람이 나보다 월급을 훨씬 나의 두 배의 월급 정도를 받을 텐데 음. 나만 이렇게 열심히 수업 준비한다고? 막 이런 느낌으로 음. 쪼금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았어서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쪼끔 있는 것 같아요, 선님 얘기처럼. 음. 게다가 제가 또 되게 이상주의자여 가지고 당연히 돈 좋죠. 돈 되게 중요하고 음. 좋은 거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가치의 위에 그 돈이라고 하는 게 군림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안 음. 드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맞아.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뭐 요새 이렇게 막 재테크가 굉장히 붐이 되면서 막 뭔가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듯한 사회 기조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음. 것도 되게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모든 돈벌이로 생각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탄핵이 터졌을 때 예를 들어 탄핵이 터지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탄핵이 터졌으니까 이런 주가 올라갈 거야. 이 관련주가 음.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나 이 맞아. 주를 사야 돼.' 인버스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 그래 물론 돈 중요하지.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하게 음.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어 돈 모으는 거 되게 중요하고 불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재테크 중요한 거 알겠는데 좀 거부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데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음. 같고 게다가 저도 샌님처럼 좀 막 돈을 막 되게 엄청 많이 벌고 싶어. 난 돈을 막 이만큼 많이 벌고 싶어. 막 이런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저는 '미래 말고 현재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재테크는커녕 약간 소비를 관리하는 것조차 잘 되지 않는 사람이긴 한데요. 음. 음. 그치만 이런 저도 '그래 재테크 중요하지. 아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으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재테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걸 보면서 뭔가 네. '아 이런 사회가 되었구나.' 요렇게 깨닫는 게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좀 바뀌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음. 그리고 사실 막 모든 게 다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쁘거나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쵸, 그쵸. 그래서 음. 저도 앞서서 이제 사회초년생 때 음. 되게 '아 재테크 뭐 그거 약간 별로 너무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음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음. 그래서 지금은 돈 관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막 진짜 막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관리하고 부풀리고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음. '엉망이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스스로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되게 잘 맞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아 내가 번 돈이 다 어디 갔지? 뭐 왜 음. 이거밖에 안 남았지?' 이런 음. 경우는 없었거든요. 저는 맨날 음. 그렇습니다. 어. 다만 저의 초점은 이걸 어떻게 불리냐가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좀 더 관심을 두고 했었던 것 같고 음. 이게 사실 다이어트도 돈 관리만큼이나 새해 목표에 늘 나오는 건데 음. 다이어트 기본 원리는 되게 쉽잖아요. 덜 먹고 그렇죠. 많이 쓴다, 그렇죠. 에너지를. 그렇죠. 네. 돈 관리도 사실 더 벌고 덜 쓰면 자산은 늘어나요. 맞죠. 근데 뭘 이제 거기에 투자는 그 자산을 어떻게 배로 불릴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그거는 이제 뭐 곱하기 플러스 알파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음. 기본은 맞아요. 뭐 재테크를 아무리 성공해도 막 몇 배씩 돈을 써 버리면 사실 줄어들 맞아요.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음. 음. 저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샌님은 저희 주변 사람 그 누구보다 재테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샌님 막 당연히 수입, 소비, 관리 이런 거 너무너무 잘 되는 사람이고 재테크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되게, 되게 확고한 의견,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음. 얘기하는데 내가 왜 이런 재테크를 하는지 이거에 대한 목표, 근거 이런 걸 아주 똑부러지게 설명을 해 줬었잖아요. 그래서 음. 네 저도 그거 살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 말고 잘하는 사람 실은 저는 누가 잘하는지 이런 거는 막 "나 얼마큼 벌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그런 잘하는 사람들 음. 말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이게 오른다더라." 혹은 "이게 좋다더라." 이런 소문에 되게 휩쓸려서 샀다가 물론 뭐 이득을 보기도 하겠지만 되게 실패를 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뭔가 음. 기준이 없이 우르르 가 가지고 사고 우르르 막 이런 경우를 굉장히 저는 많이 봤는데 음. 그런 스 그런 사람들보다는 약간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이런 나 나름 대로의 판단을 내려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 같아 보여서 약간 '샌님은 재테크에 좀 소질이 있지 않나.' 요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음. 음.
저는 되게 철저하게 쓴다 정도로 돈 관리를 해 왔던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좀 그것도 드는데. 되게 잘하죠. 음. 음. 그 사실 수입을 늘리는 것은 되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아니다 보니까 이따가 음. 어쨌든 이야기는 하겠지만, 음. 쪼끔 더 돈 관리에서 집중을 하게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좀 소비, 지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겠죠. 막 음. '돈 관리 잘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라는 목록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어 나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라고 위기감을 느끼신 분들은 꼭 시도를 해 보신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요. 뭐 통장 쪼개는 거, 신용카드 쓰지 않는 거, 뭐 음. 가계부 쓰는 거, 뭐 음. 무지출 챌린지 이런 것 등등 좀 화제가 되는 것들이 쪼끔씩 쪼끔씩 달라지는 가운데, 음. 뭐 거의 이제 스테디셀러처럼 항상 나오는 방법들이 맞아요. 방금 언급한 그런 방법들인 것 같은데, 음. 하나님은 혹시 이 중에 써 보셨거나 추천하고 싶으신 방법이 있으신가요? 음. 저희가 오늘 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 관리의 시작은 소비 관리다. 이런 지금 기조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저는 진짜 이 소비 관리도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음. 근데 그런 저 같은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한테 가장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통장 쪼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음. 말씀하신 신용카드 쓰지 않기, 가계부 쓰기, 무지출 챌린지 이런 거 다 해 봤거든요. 근데 음. 무제출 챌린지를 하면 다음날 2배로 쓰는, 가계부는 길면 3 일을 쓰는, 신용카드 안 쓰는 거 불가능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변 사람들은 제가 가장 경제관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도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저한테도 먹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통장 쪼개기 완전 강추드리고요. 음. 약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음. 어 이게 통장을 좀 쪼개 놓다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제한해 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쓸 때 좀 신경 쓰면서 쓰게 되는 것 같고, 이게 돈을 덜 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쓰고 남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모으고 남은 돈을 쓴다.'는 느낌으로 소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런 느낌으로 막 뭐 적금으로 예비 돈으로 막 이런 걸로 다 나갈 거 다 나가게 해 놓고 남은 돈으로 살면 힘들지만 살아는 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통장 쪼개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저한테도 먹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신용카드 한도를 내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으로 낮춰 놓는 거예요. 이게 음. 통장을 쪼개 음. 놔도 '나한테 신용카드가 있지.' 이런 마음으로 신용카드를 써 버린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돈 쓰는 거에 별로 생각이 없어서 신용카드는 계속 한도가 남아 있으면 계속 긁히잖아요. 음. 그래서 내 잔고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필요하면 사, 필요하면 사 이런 식으로 계속 사다 보면 막 소비가 이만큼 불어나 있고 막 '이 돈을 다 내가 다 썼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음. 그리고 약간 예를 들어 제가 올해 이번 달에 뭐 100만 원만 쓰기로 했어. 근데 나의 한도는 300만 원이야. 그럼 저한테는 실은 2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아닌데 여유 자금이라 생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긁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서 신용카드 한도를 아예 싹 낮췄어요. 그래서 음. 그랬더니 좀 맞춰 살게, 신경 쓰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요 두 개, 통장 쪼개기랑 신용카드 한도를 낮추기, 이거 진짜 정말 제 생각에는 웬만하신 분들은 다들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부끄럽지만 혹시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도 먹혔으니 여러분한테도 먹힐 겁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요 두 개 한번 추천해 봅니다. 음.
한도 낮추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음. 또 쉽게 또 늘릴 수 있잖아요, 필요해졌을 때. 맞아요, 맞아요. 음. 음 저는 사실 신용카드는 잘 써요. 체크카드를 오히려 저는 혜택 때문에 사회초년생 때 좀 쓴 이후에는 신용카드만 쓰고 있는데 음. 신용카드를 체크카드처럼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음. 음. 이게 저는 카드사 앱을 매일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이게 다들 그런 줄 알았는데 예전에 한번 면접 질문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사람들이랑 "카드 앱은 며칠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사람들이 "거기 뭐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한 가지고 달에 한 번도 안 정말 들어가는 깜짝 사람들도 놀랐어요. 많을걸요? 맞아요. 음. 저는 이제 필요한 혜택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그거에 따라서 저는 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음. 체크하고 있는데 음. 그렇게 매일 들어가면 카드사의 앱은 아마 대부분이 그럴 텐데 들어가면 지금까지 제가 이달에 얼마를 썼는지를 보여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럽게 좀 경각심이 생기는 것 같고 음. 여기서 쪼끔 하나 더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임이 있거나 했을 때 대표로 긁고 받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마지막 회사에서 팀장이었으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내는 음. 경우도 있고 근데 음. 뭐 내가 내는 거야 그냥 쓴 돈인 거니까 상관없는데 음. 엠빵 하는 그 더치페이 하는 돈을 제 카드로 긁어 버리면 음. 카드 금액이 막 예를 들어 한 120만 원이 나왔을 때 음. '아 그런 거 긁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게 맞아요.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막 "연말정산 되니까 해."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음. 그것보다는 그냥 자제력을 위해서 '안 하는 게 더 나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음. 저도 그거 제 카드로 긁고 돈으로 받는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음. 가장 좋은 방법은 돈 받으면 바로 이제 음. 결제해 버리는 거죠. 맞아요. 어어. 맞아요. 음. 즉시 결제로. 즉시 음. 결제해 버리는 방법이 가장 좋긴 하더라고요. 음. 음. 그러네요. 한도까지 딱 타이트하게 관리하면 진짜 그 방법이 제일 좋긴 하겠네요. 맞아요. 음. 음. 또 하나 배워갑 음. 그 외에 돈 관리, 지출 관리 방법 중에 가계부 저는 한 2년 쓰고 멈췄거든요. 맞아요. 그때 그 2년 진짜 열심히 썼는데. 음. 맞아요. 저 원래 이거 돈이랑 이런 거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여행 가거나 하면 돈 쓴 거 1 원도 차이 없이 딱 기록이랑 맞추는 그런 거 되게 와. 짜릿해하는 좀 변태 와. 같은 면이 좀 있어 가지고. 어 근데 이제 가계부를 쓸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가계부를 쓴다고 돈이 줄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뭘 느껴야 음. 분석을 하고 뭘 알아야 그게 음. 지출 관리가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저는 한 2 년이면 사실 한 24 개월이면 이 정도면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게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돈을 쓰는지랑 전 카테고리를 좀 저에게 맞게 나눴었는데 그래서 앱이나 이런 다른 서비스를 쓴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가 만든 엑셀 같은 시트에다가 음.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봤는데 1년 그 계절에 따른 차이도 좀 있다 보니까 특정 음. 시기 또는 매월 고정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떤 금액의 돈이 나가는지 그걸 음. 분석을 좀 쭉 해 봤고 이게 보험같이 사실 지출이긴 한데 투자성의 지출인 것들도 있어 가지고 좀 음. 분리를 해서 볼 필요가 있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소비에 쓰는 것 중에도 공과금이나 의복 같은 건 또 계절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음. 약간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보니까 저는 2 년을 분석해 보니 '아 나라는 인간은 별로 이렇게 제약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그렇게 돈을 쓸 데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어. 어 뭔가 사람 만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되게 많이 쓸 것 같지만 막 음. 엄청 파인 다이닝을 좋아하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음.
그 공연이나 이런 비싼 취미가 없고 맞아요. 명품도 좀 흥미가 없고 이래서 맞아요. 생각보다 제가 물건을 사는 걸 또 안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 야금야금 나가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음. 그래서 가계부를 쓰면서도 '아 여기서는 좀 더 줄여야겠다.'라는 게 많진 않았고 아마 음. 그때 분석을 하고 나온 게 '미용실? 아. '이렇게까지 쓸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음. 스타일링을 안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음. 이후로는. 음. 염색도 하고 싶으면 그냥 집에서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음. 음. 요즘은 또 재테크 책을 종종 보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그냥 그런 메모를 제가 해 놨는데 투자 수익은 확률이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 열심히 공부하면 확률을 되게 크게 높여서 수익률을 크게 얻을 수 있게 되긴 하는데 음. 근데 지출을 안 하는 건 100% 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위험을 좀 싫어하고 막 돈이나 물건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은 사람이니까 투자를 해서 이걸 메꾸는 것보다는 그냥 100% 확실하게 돈을 안 쓰는 덜 쓰는 게 훨씬 더 그 제 행복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어 가지고 되게 좋았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진짜 약간 그 철저한 변태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랑도 최근에 얘기했지만 네. 신용카드 혜택 이런 거 진짜 잘 챙기는 편이라서 그러니까요. 어디에서는 어떤 카드를 써야 된다라는 걸 그리고 이 카드는 한 달에 얼마만 쓰면 된다 요런 걸 계산하면서 쓰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좀 '필수 지출은 그래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자.' 음. 정도로만 관리를 하죠. 음. 아 이게 가계부는 적는 것보다 실은 분석이 되게 더 중요한 목적인 거잖아요. 음.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처럼 어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쓰면 좋겠지만 저처럼 가계부 쓰는 것도 좀 어려운 사람들은 자동으로 가계부 써 주는 어플 요새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음. 걸 활용해서 내 소비를 잘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치만 다들 알고 계시겠죠? 실은 저는 그것도 실패한 진짜 돈 관리 못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아직 이 경지까지 못 이룬 사람이긴 하지만 돈 관리에서 저는 실은 가계부 쓰는 건 정말 안 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하는 점은 알고 있고 진짜 하기 싫은 사람은 샌님처럼 '1 년만 해 봐야지.'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놓고 하면 쪼끔 쉬워질 수도 있겠다.'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저는 1 년도 좀 많을 것 같아서 '한 2 달만 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선 한번 음. 시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이게 사실 가계부가 매일 철저하게 기록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더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요즘은 사실 현금 쓰는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경조비 아니면 다 미미한 금액일 테니까 음. 그냥 그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보통 잘 꼼꼼히 안 보시잖아요, 카드 명세서. 안 보죠, 안 보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몇 달만 해 보셔도 충분히 '아 나 이런 거에 생각보다 돈을 많이 쓰고 있네.' 이런 걸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음. 음. 사실 돈이 나가는 걸 관리하는 건 뭐 저희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외에도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테고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나만의 방법이 쪼끔 있지 않을까 음. 싶은데 반대쪽 파이프라인으로 가서 음. 들어오는 돈, 나의 수입을 늘린다. 음. 이게 사실은 더 핵심일 수는 있죠. 나가는 걸 줄이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직업에 따라서 '내가 수입을 늘린다.'라는 게 좀 쉬운 경우가 있고 너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음.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신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그래도 기업들이 원래 겸업금지 규정이 대부분 다 있기는 하지만 뭐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뭐 블로그 같은 정도의 진짜 소소한 또는 이제 업무랑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해 주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엄격하게 아직도 금지하는 회사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공무원도 그렇고 그럴 때는 이제 본업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뭐 만약에 이제 수당이 있는 일이 있다거나 뭐 그런 음. 걸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아 이건 진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같은 말일 것 같은데 음. 본업에서의 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수입을 높이는 가장 맞아요. 어쩌면 그냥 정직한 방법일 그렇죠. 수도 있을 것 빠를 수도 같아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음. 제가 재테크 뭐 이따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재테크를 쪼끔 주식 투자를 하다가 '아 이거 잠깐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냥 본업에서 내 가치를 높이는 게 낫겠다.' 이런 거 괜히 신경 쓰고 있는 거보다 맞아요. 그냥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음. 승진하고 이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직이나 승진 같은 것들로 이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가 꽤 있고 또 그렇죠.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이직할 때 아예 그 운동선수들처럼 사이닝 보너스를 주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어. 고런 것들도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음. 사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막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외부 강의 뭐 이런 수입을 얻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외부 강의도 꽤 했었고 음. 그 실제 회사 안에서도 뭐 사내 강의를 해서 그 강의료를 따로 받는 경우도 있고 음. 면접에 면접관으로 들어가면 그 면접관 수당도 있었고 이래 음. 가지고 맞아요. '그런 수입들을 또 얻을 수도 있었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물론 저는 이직도 2번 했었기 때문에 음. 그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부업이 저는 좀 철저하게 금지된 직업인데요. 그쵸.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있더라고요. 이게 이직이나 승진처럼 저희는 몸값이 올라가는 직업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게 부업이 아니죠. 부업? 몸 벌이를 늘리려면 음. 약간 절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여 가지고 쪼끔 그렇긴 음. 하지만 외부 활동 같은 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의나 뭐 이렇게 외부로 많이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돈을 막 되게 얼마 받는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음. 저의 인생에 되게 버킷리스트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작권료 받기 이런 게 있어서 음. 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싶긴 한데 근데 저는 이미 약간 본업으로 제 가용 시간을 다 쓰고 있어서 쪼끔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절약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수입을 늘리는 건 쪼끔 어렵겠다. 그 뭐냐 야근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야근 수당 많이 받아서 월급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굉장히 이게 슬픈 얘기인데 음. 그렇네요. 네. 그 야근 수당이 저희는 일반 시급보다 다른 회사는 막 1.5배 이렇게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음. 저희는 굉장히 거의 최저 시급 수준의 굉장히 적은 야근 수당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 야근을 많이 해서 돈을 쪼끔 월급을 쪼끔 아주 쪼끔이지만 늘어나긴 했습니다. 음. 맞아. 이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랑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다 보면 음 이게 사람이 내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에 따라서도 먼저 맞아요. 택할 수 있거나 쉬운 선택이 되게 달라진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음 문득 그 생각을 잠깐 해 봤거든요. 돈을 버는 방법을 되게 다양하게 해서 막 주말에 부업을 하거나 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제 친구 중에는 대출을 빨리 갚고 싶어서 음 그 남편이랑 그 음 배달 음 저녁에 음 그런 거를 뭐 운동 삼아 겸사겸사 음.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돈 버는 시간이 길어지면 쓸 시간이 없어진다." 현명한데요? 어. 어. 근데 이게 또 나는
돈을 벌고 있지 않아도 그냥 숨만 쉬어도 좋으니까 그냥 있고 싶어. 그런 맞아요. 삶이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너무 지옥 같을 테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로 만약에 추가적인 뭐 강의든 이런 걸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음. 너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분이시겠죠? 그러게요. 그렇네요. 음. 되게 뭘 선택하고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향하는 삶이 보이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버는 돈을 늘리고 나가는 돈 줄이는 게 다 알지. 근데 너무 고통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음. '난 이게 최대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음. 이제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자산을 뻥튀기 시키는 투자, 음. 재테크로 당연히 고민이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재테크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는 돈 관리를 한다.'라고 저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뭐 저도 음. 재테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음. 부동산은 진짜 제 체질이 아니고 저는 음. 원래는 그냥 '내 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맞아요. 그냥 '나 살 집 이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음. 공부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좋아하지 않는 음. 거를. 음. 근데 주식 투자는 저는 막 열심히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뭐 그 열심히 하는 게 최대 1 년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음. 이게 막 특히 코로나 시즌이나 막 이렇게 수익이 되게 좋았던 전략적으로 잘했던 이런 때도 있었는데 음. 신경 쓰는 것도 많고 사실 막 이게 올라도 내려도 오늘 이걸 내가 팔지 않으면 음. 그게 실제 결과는 아닌데 그 창 안에 숫자에 변하는 거에 내가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것도 너무 피곤하고. 음. 그래서 좀 1년 하다가 탈출하고 이런 과정들도 몇 차례 있었고 근데 음. 요즘은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시듯 음. ETF로 그냥 음. 안정적으로 깔아 두는 그냥 내가 막 신경 쓰면서 이거 개별 주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그냥 음. 몇몇 ETF들을 조합해서 월 또는 분기로 배당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쪼끔 그 '배당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쪼끔 사 봤는데 음. 이게 최대한 좀 에너지를 안 쓰면서 이게 사실 돈이 은행에 넣어 둬도 지금은 그냥 아무 가치 증식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어 그것보다는 '어쨌든 노는 돈이 좀 일을 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 가지고 6월 하고 있고 조기 은퇴를 원하는 파이어족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그 월 고정 수입을 만드는 그렇죠. 방법으로 음. ETF 배당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조기 은퇴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음. 그냥 '나는 놀아도 돈은 놀지 마라.' 약간 이런 어. 느낌으로 소소하게 해 보고 있습니다. 어. 멋있다. 진짜 요새 너무 막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AI 때문에 해고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너무 많이 들어서 '나도 음. 재테크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저도 그전부터긴 했지만 들고 있는 요즘인데요. 근데 저도 부동산은 약간 저의 가치관하고 너무 안 맞아서 이건 진짜 안 되겠고, 요새 음. 금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막 '금이라도 사 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아니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요새 이런 사회 환경이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럴 시드머니도 없고 재테크를 공부할 시간하고 마음도 없고, 그치만 그래도 올해는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투자를 약간 '버리는 돈, 없는 돈 인셈치고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제가 주식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싫어하는 이유가 자꾸 돈을 다른 가치에 상위에 두는 것 같아서 "싫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걸 또 반대로 이용해서 제 가치관을 실현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 본다든지, 뭐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 기업의
주식을 약간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 본다든지 막 '이런 걸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이 좀 음.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그 재테크의 고수분들께서 "쯔쯔쯔쯔." 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적금하고 정기 예금이 저의 최대의 재테크였던 걸 생각하면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 좀 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성장이 아닌가 요렇게 음. 네 생각하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음. 연말결산하면서 작년 말에 음. 하나님이 "이제 좀 관심을 가져 볼까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음. 이게 처음에 '해 봐야겠다. 이 정도는 그냥 잃어도 없는 돈인 셈 칠 수 있겠다.'라는 음. 걸로 쪼끔 해 보고 관심을 가지면 음. 나에게 맞는 걸 찾게 되더라고요. 음. 좋아요. 돈을 벌게 "나는 놀아도 돈은 놀지 마라."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마음에 확 와 닿습니다. 음. 네. 내 스타일에 맞게 또 맞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음. 위험과 안정 중간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저는 또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음. 생각보다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라는 걸 저는 알았거든요. 음. 음.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좋네요. 네. 음. 맞아요.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한 저와 지금의 제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위험 성향에서. 어. 의외네요. 음.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쭉 오늘 돈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 봤는데,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돈 관리란? 으로 마무리를 해 볼게요. 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돈 관리보다는 돈 관리에서 저를 비유하고 싶은데요. 단 한 음.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까지 들어오신 분들 무슨 소린지 아마 무슨 소리 하고 싶은지 아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햇병아리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네. 저 아직 햇병아리니까 햇병아리가 했던 오늘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다면 봐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햇병아리가 어떻게 커서 성장해서 닭이 되는지 뚜꾸토랑에서 풀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올해 음. 연말에 한번 또 다뤄 봐도 좋겠네요. 좋겠네요. 음. 음. 어 저는 돈 관리가 사실은 돈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삶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이 음. 했었어요. 음. 이게 생각보다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내 성향에 대해서도 맞아요. 맞아요. 알게 되기도 하고, 내가 음.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음. 알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재테크 방법, 기술적인 방법부터 시작하는 건 뭔가 목적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음. 들어서, 그렇네요. 저희가 뭐 돈을 뻥튀기 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순 없지만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음. 돈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토크토랑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오늘 디저트는 좀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돈 관리에 대한 책들이 좀 있긴 한데, 음. 보통 이 돈에 대한 책들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 재테크에 가깝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예전에 읽은 돈 관리에 대한 생각을 되게 크게 바꿔 놓은 책이 떠올랐는데, 이걸 제가 당연히 토크토랑에서 소개했을 줄 알았는데 얘기를 안 했나 보더라고요. 음. 바로 스콧 디킨스가 쓴 파이어족이 온다입니다. 음.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파이어족이 이해가 안 갔어요. 또 전 하나님이나 일에서 얻는 만족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그 파이어족이 말하는 조기 은퇴가 사실 어느 정도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면서 적당하게 일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막 일이 무슨 지옥이라도 되는 것처럼 '빨리 음. 여길 탈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음. 제 오해였는데 이 음. 책을 통해 파이어족을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흔히 소비되던 그 파이어족 이미지랑 좀 다르더라고요. 음. 저는 아직 약간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좀 다른 얘기가 써져 있나 보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게 좀 '변질된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음. 핵심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그러니까 일을 안 아하. 하고 안 한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입에 의지해서 논다고 이렇게 그냥 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어. 근데 이 책에서 말한 파이어족은 그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정리하는 걸로 시작해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설계하는 과정이었어요. 음. 그러려면 내가 생각하기에 삶에서 중요한 것들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데 내가 힘들게 시간을 들여서 시간의 대가로 번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소비들이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 그렇죠. 리스트를 가지고 필터링을 하면. 음. 그리고 내 시간을 쓰지 않고 시간과 거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을 쓰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게 되고 그렇죠. 이게 은퇴를 빨리 한다는 건 그 이후에 수십 년치 삶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거나 또는 음.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거기에서 이 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그 돈을 단기간에 벌 방법 말고 필요한 돈의 규모를 줄이는 것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매달 음. 들어가는 돈의 규모를 줄여야 기본적으로 조기 은퇴가 그렇죠,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막 매달 1,000만 원씩 쓰는데 조기 은퇴를 하려면 그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런 되게 의외의 포인트들 그래서 음. 되게 조기 은퇴가 가능한 내가 가족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지금 나 당장 명품 요트 여행 안 해도 돼.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 매달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에 되게 집중하는 음.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고도 '나도 파이어족이 되어야지. 막 조기 은퇴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음. 그래도 '아 그게 맞지. 그리고 이렇게 살면 쪼끔 더 여유롭겠다. 좀 더 즐겁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서 음. 되게 좋았고 파이어족에 대한 오해를 깼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었던 음. 책이었습니다. 음. 저희가 오늘 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시 토크토랑답게 그 안에서도 지금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얘기를 많이 하게 음. 되네요. 역시 음.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잘 꾸려갈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오늘 대화 이제 디저트까지 해 보니 더 확실히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파이어족 될 생각이 아직은 없어서 저 이 책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보긴 했는데 읽어 볼 생각은 안 했는데 뭔가 재밌을 것 같다.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좀 꼬집어 주고 있는 책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맞아요. 그 소비 지출에 대한 관리가 또 고민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랑 맞아요. 아까 이야기했을 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꽤 음. 의미 있는 책이고 음. 약간 소설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스토리를 인물이 등장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쉽게 읽히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되게 궁금한 주제 돈 관리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사실 돈은 살아가면서 아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음. '내 돈 관리 잘 되고 있나?' 뭐 '내 삶의 흐름이나 우선순위도 잘 관리되고 있나?' 이런 고민을 좀 이참에 해 보시면서 좀 한 해 투명하게
많은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